마술처럼 세금을 줄여주는 마셀TV의 절세 매지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차용증 완결편 제3탄입니다. 차용증이 없으면 징여일까요? 란 주제로 한번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사실 차용증 완결편으로 해서 세금에 관한 이슈만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관련 내용에 대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좀 많이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많이 질문을 주셨던 차용증 이자 상환 방식과 원금 상환 방식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작성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샘플들을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봤고요. 오늘은 과연 그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갖는 차용증이 없을 경우에 무조건 세무서에서는 징여로 판단해서 징여세를 부과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을 주신 내용이에요. 한번 같이 볼까요? 아파트 구입 자금으로 아들에게 2020년 3월 30일에 1억 빌려서 잔금 납부하고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를 매월 30만원씩 계좌로 이체하였으나 공증은 안 받았는데 지금이라도 공증을 받아야 될까요? 9월 말에 갚을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이라도 차용증 작성하고 공증을 받지 않으면 무조건 징여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자,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하고요. 또 대표적인 질문이 이런 거예요. 원금 상환 방식을 차용증 예시 1번으로 하면 어떻게 되죠? 무이자로 부모님에게 2억을 빌려오는 경우 차용증을 1양식으로 작성하는 경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런 질문도 있었고요. 자, 결국은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주신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 이런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자, 차용증을 꼭 작성해야만 하나요? 그렇죠? 또 어떤 내용을 살펴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차용증을 작성을 했다면 두 번째, 꼭 공증을 받아야만 할까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차용증 양식은 알려주신 예시와 다르게 하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꼭 정해진 틀이 있는지요? 크게 이 세 가지로 귀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이 질문들과 관련해서 예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 국심 2007년도 이야기인데요. 내용을 좀 같이 볼까요? 이런 제목입니다. 부부간에, 우리 세법상 특수관계인이죠. 제가 좀 잘랐어요. 두 번째, 차용증서 없는 금전 거래가, 많이 궁금해하시는 그 내용이죠. 과연 금전소비대차 거래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이를 부인하고 증여로 볼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입니다. 자, 일단 세무서 입장을 먼저 살펴볼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과 세무서에서 바라보는 상식은 좀 다릅니다. 자, 어떻게 살펴봤을까요? 자, 첫 번째, 부부간 금전소비대차는 그 특성상 원칙적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왜? 일단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는 뭐라고? 징여로 추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세무서에서는 부부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인정을 안 할 거다라고 가정을 깔고 갑니다. 자금을 차입한 후 추후 변제하여 주기로 약정한 경우 채무부담 계약서, 이자 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객관적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나, 쟁점 거래는 이에 대한 구체적 증빙 서류가 없어 금전소비대차로 보기 어렵다. 자, 세무서에서 어떻게 봤죠? 일단 특수관계인의 금전소비대차는 인정하지 못한다라고 가정을 깔고요.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받고 싶다라면 채무부담 계약서, 우리 차용증서 같은 거죠. 이자 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해서 객관적 사실이 입증되어야 되지만 이거에 대한 구체적 증빙 서류가 없어서 인정 못하겠다. 결국은 특수관계인 간의 금전소비대차를 입증받기 위해서는 구체적 증빙 서류를 만들어 놔라 라고 세무서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일단 증여로 보겠다. 그렇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이 어떻게 났을까요? 자, 부부간의 차용 증서 없는 금전 거래가 금전 소비 대차인지 아니면 증여인지 여부에 대한 결론입니다. 자, 첫 번째, 차용 증서 없이 금전 소비 대차한 경우라 하더라도 실제로 상환하였다면 금융 거래를 통하여 변제가 된 객관적 사실만큼 구체적인 것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금전 거래를 금전 소비 대차로 보아야 한다. 그래서 결론은 증여가 아니다라고 판결이 난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가는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와 시간 소비가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특수관계 인간의 돈거래를 할 거다라면 반드시 차용증을 만들어 놓고 그에 따른 이자 상환이라든지 구체적인 내용들을 써서 확정일자까지 받아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게 없으면 일선 세무서에서는 너 이런 서류들 없으니까 증여한 거야 라고 일단 과세를 하고 억울하면 네가 입증해로 나오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서류들을 미리 갖춰놨다라면 불필요한 체력 소모, 시간 소모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 사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자, 제목.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받아 부동산 취득, 사업 운영 등에 사용한 자금에 대해 금전 소비 대차 약정이 없으나 아버지가 매월 송금받은 금액이 이자로 인정돼 증여로 봄은 부당하다라고 판결을 내렸네요. 정말 이렇게 판결이 난 걸까요?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볼게요. 이 각 사례들을 가져온 것들은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그 중에 좀 요점이 되는 내용만 좀 간추려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하고자 각색을 좀 했습니다. 자, 쟁점 사항은 뭐였냐면 청구인들이 그들의 부친에게서 받아 부동산 취득, 사업 운영 등에 사용한 자금이 증여에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앞의 사례처럼 금전 소비 대차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게 첫 번째 쟁점 사항이고요. 여기서 봤던 두 번째 쟁점 사항은 만약에 이를 금전 소비 대차로 인정한다라면 적정 이자와의 차액에 대한 증여로 볼 것인지, 즉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이 두 가지를 크게 놓고 한번 살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접근을 했습니다. 자, 똑같이 세무서 입장 먼저 살펴볼게요.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아버지 누구누구누구가 구두 약속에 의하고 차용계약서나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이자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원금 및 이자에 대한 관리기록부가 없는 점 등 소비대차를 인정할 만한 객관성이 결여된다고 보아 쟁점 금액 전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결국은 세무서에서 똑같이 봤죠. 앞에랑 차용증이 없고 관리기록부가 없으니까 넌 증여한 거야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쟁점이 돼서 부딪혔는데 결국은 어떻게 판결이 났는지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자, 국심에서 어떻게 판결이 났냐면 자,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부동산 취득, 사업 운영에 사용한 자금에 대해 금전 소비 대차 약정이 없으나 아버지가 매월 송금받은 금액이 이자로 인정돼 증여로 봄은 부당하다에 대한 결론입니다. 자, 처분청은 원칙적으로 직계 존비속 간의 소비 대차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여 금융 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청구인들의 이자 거래 내역 등의 사실관계 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으므로 청구인들과 청구 외 누구누구와의 금전 소비 대차를 인정하여 차용 기간 중 청구 외 누구누구의 이자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과세와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당초 증여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좀 말이 어려운데 결국은 어떻게 결론이 났냐면 세무서에서 부과한 근거는 뭐냐? 첫 번째 1번처럼 직계 존비속 간의 소비 대차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출발했고 관리계획부가 없었지만 이자 거래 내역 등을 통한 사실관계를 조사해 보니 받은 금액이 나온 거예요. 그런 걸 적절하게 하지 못한 잘못이 있으니까 일단 금전 소비 대차는 인정을 해줘야 한다. 다만 이자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과세, 비영업 대금 이익이죠. 이 과세와 증여의제 규정은 변론으로 취급하고 당초 증여세를 처분한 거에 대해서는 취소해라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사례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 건 차용증은 없지만 매월 계좌이체 등을 통해서 송금받은 금액이 있다라면 이를 이자로 보아서 금전소비대차를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차용증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세무서와의 불필요한 체력 시간적 소모가 있었다라는 게 첫 번째 사례와 공통된 결론입니다. 그렇죠? 자, 세 번째 사례 한번 살펴볼까요? 이런 내용입니다. 청구인들이 아버지로부터 송금받은 쟁점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자, 세무서 입장을 또 살펴볼게요. 2017년 7월 20일 대전지방법원에서 공증을 받습니다. 계약서 작성일이 언제죠? 2017년 7월 21일이네요. 자, 계좌이체도 2017년 7월 21일 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보통 확정일자 공증을 받는 게 언제 하죠? 부동산이 됐든 전세계약이 됐든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하죠. 그런데 이거 뭐죠? 계좌이체에서 증여받은 것, 계좌이체 받은 금액이 없어요. 그리고 차용증을 작성도 안 했는데 공증을 먼저 받았네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일단 첫 번째 의구심이 들고요. 두 번째, 쟁점 금액이 땡땡땡에 이르는 고액임에도 이자율에 대한 약정이 없으며 최장 15년의 원금 상환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고 부자 간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필하면서도 어떠한 채권 보전 행위 또 없이 쟁점 금액을 이전한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 금액은 금전소비대차 형식을 가장한 증여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 자, 여기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금액이 우리가 2억 이하일 경우에는 이자율에 대한 약정이 없어도 원금 상환 방식으로 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그 금액을 넘어서는 금액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율에 대한 약정이 없었다라면 그건 증여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장 15년의 원금 상환 내용. 이 상환 기간을 15년까지 한 건 너무 길다라는 것도 이
판례를 통해서 우리는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뭘 알 수 있죠? 네. 어떠한 채권 보존 행위도 없이 작성했다라는 건 형식적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영상에서 제가 뭐라고 했죠? 샘플 1과 2를 예를 들면서 샘플 1보다는 샘플 2처럼 그 이자 또는 원금을 상환받는 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 늦어지면 지연 이자도 받고 기한이익 상실하는 방법까지 언급을 한다라면 채권 보존 행위에 대한 방법도 언급한 거기 때문에 좀 더 세무서에서 적절하게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러한 것들을 세무서에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세 번째 내용 결론 같이 좀 볼게요. 청구인들이 아버지로부터 송금받은 쟁점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자, 청구인들이 제시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는 증여세 회피 수단으로 작성된 형식적 계약서에 불과하며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임에도 공증을 받았으면서 담보 설정 등 채권 보전에 관한 약정은 없는 등 통상적인 금전소비대차 계약과 그 형식이나 내용의 차이가 있고, 자, 마지막 청구인들에게 쟁점 금액을 상환할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 금액을 차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는 증여다라고 결론이 내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과 다르게 하나 더 살펴볼 수 있는 건 돈을 빌린 사람이 적어도 이자 정도는 상환할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세무서에서는 이런 형식적인 것 외에도 갚는 사람이 실제로 갚을 능력이 있는지까지 종합적으로 본다라는 사실을 이번 세 번째 판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개의 판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떻게 돼 있죠? 차용증 꼭 작성해야 되나요? 꼭 작성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사례를 보면 작성하지 않았지만 이자를 준 객관적인 증빙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증여로 보지 않는 금전소비대차로 봤던 케이스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고 또 그리고 공증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인정은 받았지만 그만큼 세무서와의 마찰이 생김으로 인해서 체력적, 시간적 낭비가 발생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만들어 놓는 게 좋다고 세 번째 것처럼 1번, 샘플이 1번, 샘플이 2번처럼 만들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그 방법을 꼭 취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 우리가 살펴본 판례에서 즉 세무서에서 살펴보는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를 판단하고 그 내용들은 최소한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들이 추후 세무서와의 마찰이 생길 때 좀 더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 대표적인 사례 3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어떻게 이번 내용도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셨을까 궁금하네요.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많은 댓글과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